어머, 박 여사 얼굴에 무슨 짓 했어? 강남 피부과 가서 비싼 시술 받았나 봐. 아니야. 집에 굴러다니는 걸로 하루 1분 했을 뿐이야. 이 말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우시죠. 평생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피부는 돈을 발라야 좋아진다. 비싼 화장품일수록 효과가 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그래서 화장품 매대 앞에서 가격표를 한참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오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아끼다 똥 된다면서도 정작 내 얼굴에는 늘 가장 아끼는 선택만 해왔던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피부에 쓰는 돈을 줄이면서도 피부 상태는 오히려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보다 더 바를 필요도 없고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건강우물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얼굴까지 마르지 않게 채워드리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 더 많은 분들의 얼굴과 마음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비싼 크림, 해외 화장품 많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부는 돈을 바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68세 박정희 여사의 사례입니다. 박 여사는 2달 전만 해도 눈가 주름이 깊고 입 주변이 늘 갈라져서 립스틱조차 바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이 말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딱 2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솔직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피부결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주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깊이가 달라졌고 얼굴 전체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비싼 걸 더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던 걸 바로잡은 것.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아, 내가 그동안 잘못 관리했구나. 이 한마디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도 기적도 아닙니다. 피부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왜 올리브 오일에 이것을 섞는 게 중요한지, 왜 80세 주름이 달라 보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피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입 주변이 먼저 하얗게 일어나고 눈 밑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름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다. 건조함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더 비싼 크림을 찾고 더 많은 단계를 바르죠.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피부 문제의 80%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생깁니다. 피부는요, 크게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말라버린 피부에 물을 채워주는 것. 둘째, 그 물이 도망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수분 공급과 수분 보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막에 물을 뿌릴 때 뚜껑부터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물이 없는데 아무리 덮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속이 말라 있는데 기름기 많은 크림부터 바르면 주름은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종이에 기름을 바른 것과 같거든요. 박정희 여사도 그랬습니다. 세안 후 바로 연고부터 바르셨습니다. 안 바르면 너무 당겨서요. 그런데 그 당김의 원인이 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이 없어서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린 건 비싼 에센스도 기능성 크림도 아니었습니다. 여사님, 눈에 넣는 인공 눈물 집에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박 여사가 웃으시더군요. 원장님, 그걸 얼굴에 발라요. 맞습니다. 인공 눈물의 핵심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순수한 수분 성분이죠.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원래부터 수분을 붙잡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겉이 아니라 속부터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공 눈물만 바르고 끝내면 그 수분은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뚜껑을 덮어주는 작업.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수분도 30분을 못 버팁니다. 여기까지가 피부 관리의 기본 공사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박 여사는 처음 알았고, 그래서 딱 2주 만에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서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로 했네. 이 생각 드셨다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걸 알고도 잘못 쓰면 피부가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인공 눈물 이야기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수분을 채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인공 눈물이나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물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우리가 매일 쓰는 용기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여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들이 첫 액체와 함께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눈에 넣어도 되는 양이지만 얼굴 피부에 매일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여사에게 꼭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첫 두 방울은 반드시 버리세요. 이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피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뚜껑을 연 뒤 처음 두 방울은 휴지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부터 손에 덜어 얼굴에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10년 뒤 피부를 가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타민 E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비타민 E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E 캡슐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오메가3 캡슐을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두 개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비타민 E는 피부 항산화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먹는 용도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순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 있습니다. 70대 김모 여사께서 원장님, 얼굴에서 냄새가 나요. 알고 보니 오메가3 캡슐을 터뜨려 크림에 섞어 바르셨던 겁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정말 고등어 냄새가 났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피부엔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는 오메가3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피부에 바르는 건 피부용 비타민 E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연고는 뭘 써야 하나요? 제가 박 여사에게 추천한 건 아주 흔한 연고였습니다. 아기 엉덩이에 바르는 비판텐 연고입니다. 왜 이걸 쓰느냐? 이 연고의 핵심은 상처 회복과 보호막 형성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 시니어 피부에 딱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듬뿍 바르면 안 됩니다. 콩알 하나 크기, 정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문지르지 말고 피아노 치듯 톡톡 톡톡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날 밤 박 여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원장님, 이렇게 조금 발라도 되나요? 그렇게 바른 다음 날 아침 여사는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당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수분을 채우고 지켜주는 순서가 맞아떨어졌을 때 피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박정희 여사의 피부를 결정적으로 바꾼 지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일 바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끈적거려서 싫다. 답답하다. 이불에 다 묻는다. 그래서 오일은 젊은 사람이나 쓰는 거라고 아예 포기해 버리시죠. 그런데 시니어 피부야말로 오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 제대로 만든 오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박 여사에게 알려드린 건 명품 크림이 아니라 집에서 만드는 오일밤이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 2숟가락, 올리브 오일 1숟가락, 여기에 피부용 비타민 E 1캡슐.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는 절대 아닙니다. 박 여사도 처음엔 이거 집에 있는데 하셨다가
제가 바로 말렸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오메가3를 넣었다가 방 안에 생선 냄새가 가득 찼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피부 자극이 심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일을 잘 섞은 뒤 냉장고에 30분만 넣어 두세요. 그러면 손으로 찍어 쓸 수 있는 부드러운 밤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일밤은 왜 좋을까요? 첫째, 코코넛 오일은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주는 겁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방 성분을 채워줍니다. 셋째, 비타민 E는 산화를 막고 재생을 돕습니다. 이 조합이 왜 주름을 다리미로 편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주름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속이 차오르면서 주름골이 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박 여사가 처음 이 오일밤을 바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편하네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가 편안하다는 건 장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오일을 발라도 순환이 막혀 있으면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림프 순환입니다.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귀 뒤, 목, 쇄골.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발라도 붓기와 처짐은 남습니다. 박 여사에게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3분 마사지였습니다. 귀 뒤를 살짝 눌러주고 목을 따라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쇄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이걸 하고 나서 오일밤을 바르면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르는 건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런데 씻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맞습니다. 사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무엇으로 씻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개운하십니까? 아니면 뻣뻣하십니까? 뽀득뽀득한 느낌. 사실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피부 보호막이 함께 씻겨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피부는 이미 보호막을 만드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한 합성 계면활성제를 매일 2번씩 쓰면 피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여사에게 권한 건 아주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세안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기름으로 기름을 씻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화장은 기름 성분이고 피지는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자극이 적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얼굴에 코코넛 오일을 소량 덜어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눈 화장도, 입술도 힘주지 말고 천천히.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 주세요. 비누 거품처럼 완전히 뽀득해질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있는 게 정상입니다. 박 여사는 처음 며칠 동안 불안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안 씻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덜 당겨요. 이게 바로 피부가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는 습관. 이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는 씻은 직후가 가장 약합니다. 그때 자극을 주면 오늘 한 관리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수건은 살짝 눌러 물기만 제거하세요. 톡톡 눌렀어. 문지르지 말고요. 이제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나는 해도 되나? 그래서 다음으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 딱 4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괜히 따라 했다가 피부 망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있는데 5일밤 써도 되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비립종이 많으신 분들, 하얗게 톡톡 올라온 알갱이가 있다면 5일밤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 모공을 막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5일밤 대신 수분 위주의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인공 눈물로 수분 채우고 비판텐을 아주 얇게.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코넛 향이 싫은데 다른 오일은 안 되나요? 물론 됩니다. 이럴 땐 호호바 오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호호바 오일은 사람 피지와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가 빠르고 향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호호바 2, 올리브 1. 이 비율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얼마나 써도 되나요? 방부제가 전혀 없는 자연 오일밤이기 때문에 기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 기준으로 한 달이 적당합니다.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달라지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피부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세린이랑 뭐가 달라요?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세린은 보호막입니다.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 오일밤은 보호막이면서 영양도 줍니다. 그래서 속이 차오르는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세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갈라졌을 때, 응급 상황에는 바세린도 훌륭합니다. 다만 매일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름을 없애겠다는 생각.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름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고 고생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을 지쳐 보이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돈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피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건 얼굴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며 생기고, 일하며 생기고, 참아가며 생깁니다. 그래서 주름은 없애야 할 흠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훈장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다듬어야 더 품격이 생깁니다. 박정희 여사가 마지막 진료 날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조금 덜 싫어졌어요. 이 말이 제가 의사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젊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은 좀 단정하네. 아이고, 오늘 예쁘다. 이 한마디가 피부를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 지켜주고, 과하지 않게, 꾸준히, 비싼 화장품보다 내 피부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잘 맞을 때입니다. 이곳은 건강우물이었습니다. 몸이 마르면 물을 찾듯 피부와 마음이 마를 때 다시 돌아와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생활 습관 하나로 몸과 얼굴이 동시에 달라지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